자, 올 한 해 이민년도 지금 다 가고 있죠. 오수가 폭우였거든. 얼음물 같은 거예요. 비가 무지개로 막 쏟아져서 이 인목이라는 것은 막 이제 겨울에 땅속에서 튕겨져 올라온 그런 새싹이었다 그 말이죠. 이제 막 잘라온 꿈틀꿈틀. 마치 우리가 그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검정에 이렇게 껍데기에 씌워져 있는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차가운 물이 쏟아지면 이 인목이 파릇파릇한 이 인목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거기다 임수라는 것은 어두움이거든. 어두움. 깜깜한 어두운 구석에서 이 인목이 떨면서 앞으로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으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하지만 너무 물줄기가 차가운 물줄기가 강한 바람에 이 인목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더뎠다는 거죠. 더디다. 더디다는 거는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 시간차가 났다는 것은 그만한 시일이 걸렸다는 거지. 그래서 올해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뭔가 내가 일을 진전을 좀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쉽게 내 마음 같지 않게 좀 더뎌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면년은 뭐냐면 계면년 이 임수라는 놈은 음양으로 보면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죠. 아주 깜깜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근데 계수라는 것은 양의 기질이다 그 말이에요. 양.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계수 자체는 사방팔방 뻗어나가고 펼쳐나가는 기운이다. 임수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이민이 폭우라면 이 경우란 것은 이미 인목에서 묘목으로 자라났잖아. 여기는 지금 아슬아슬 하잖아요. 그죠? 이 인목이 죽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살아났다고. 그래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새싹이 쭉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슬비처럼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계묘라는 것은 우리가 봄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봄비. 봄비는 봄에 좀 더 이 묘목이 자랄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극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사방팔방 뻗어나간다. 그리고 천간에서는 뭐냐면 무토와 합을 해요. 무토와 합을 하면 이게 무게 화거든요. 그러면 이거 화는 열을 만들잖아. 이 따뜻한 열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묘목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계면을 보면 마치 계수가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묘목을 키우고자 하는 자애심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천간에 아까 무토가 있었죠. 무토는 정관이에요. 그죠? 정관의 마음. 이 기운을 끌어와서 정인과 정관의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따뜻한 기운으로 묘목을 실어 나누고 12운송으로 볼 때도 생집, 장생에 해당한다 그 말이죠. 마치 엄마가 자식을 막 태어나면 젖을 물리듯이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계면년 자체가 생기가 부여되는 그런 해다. 또 하나는 우리 이 묘라는 것은 우리가 좌우묘유 얘기하죠. 좌우묘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왕지다라고 얘기해요. 왕지다. 우리가 제왕이라는 것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변하지 않는 기운이죠. 쉽사리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내 자리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서 내 역할극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좌우묘유. 내년에 이게 묘의 기운. 묘의 기운은 또 뭐의 중심이 되나요? 해묘미예요. 해묘미. 목의 기운이 딱 중간 자리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목 기운이 왕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목 기운이. 이것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기운. 우리가 이 목 기운이란 것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거든요. 행동이고 그다음 자신감.
뭔가를 만들어내는, 새롭게 뭔가를 일구어내는, 창조해내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있다. 그럼 내년에 개변율을 만나면 누구나 다 뭔가 자기가 했던 것에 있어서 진취적인 기상을 발휘해가지고 앞으로 좀 나아가고자 하는 거, 이민년에 머뭇머뭇했던 거, 뭔가 일을 하려는데 진전이 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계면연에 있어서 그것을 표현해 나가고 밖으로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개수는 양의 기운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뭐라도 밖으로 뻗어나가서 일을 해보고자 하고 그것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러면 이 개수가 제일 원하는 것은 간목, 을목이죠.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 개수가 할 일이 생겼다 그 말이죠. 왜? 묘목한테 할 일이 생긴 거죠. 천간에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간목, 을목이고 개수가 이 물이라는 것이 간목, 을목한테 생기를 부여해 준다 그 말이죠. 나무에 물을 주는 형국이죠. 그러니 내년 같은 경우에 가물목이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개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간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예요? 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을목은 편인이 됩니다. 여기는 겁재가 되겠죠. 겁재. 여기는 비견이 되죠. 비견. 이 비견이란 것은 을목에 있어서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근간이 되고 내 뿌리가 바로 되더라 그 말이죠. 근데 간목에 있어서는 음양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천간으로 볼 때는 이 정인과 겁재의 상황이고 그리고 을목은 편인과 비견을 가지고 있네요. 이 정인이란 것은 정관을 옹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내 것을 마련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뭔가 일궈 나가는데 이 급제라는 것이 이 개수가 간목한테는 정인이잖아요. 그죠? 머리 쓰는 우리 도둑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급제의 경우는 재물을 탈취하고 급탈하는 그런 역할을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간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괜한 욕심에 일을 저질렀던 것이 도리어 너무 무리수를 둬가지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내 돈을 탈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내년에 간목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상황 같은 경우를 좀 잘 의식을 하고 지나친 경쟁 속에서 내가 너무 거기에 욕심을 부린다든가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가지고 뭔가 손실을 보지 않는데 중점을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죠. 그죠? 편인과 비견이에요. 을목에 뿌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목이 뭔가 진취적으로 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났다는 거지. 힘이 실렸다는 거예요. 내 편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위에 편인이에요. 그래서 이 편인은 나만의 자격을 하고 볼 수 있어요. 나만의 자격. 내가 가진 딱 조건부. 그러면 내가 이민년에 뭔가 공부를 했던 거라든가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나만의 노하우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인스러운 내 것이에요. 이거는 정인과는 다른 거죠. 정인은 우리가 보편적인 그러한 지식, 상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편인은 편중된 나만의 내가 인정하는 자격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내 것을 마련해가지고 힘을 실어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특히나 천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간목이나 을목이나 이런 병화가 있으면 자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화생토가 되잖아요. 결국 재물과 연관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반대로 이제 병화 대신 뭐가 있냐면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 정화가 있으면 특히나 간목은 이제 상관이지만 상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내가
상황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을 좀 쓴다는 얘기지만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라는 것이 편인이거든. 그죠? 개수가 편인인데 정화가 뭐냐면 식신이잖아. 편인이 식신을 우리가 도식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을목 일간에 있어서 정화가 있다면 내가 그동안 뭔가 실행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여기서 스탑시켰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춤하게 된다는 거죠. 가던 일이 멈춰진다는 거죠. 대신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 내가 멈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원인을 살피고 나를 좀 더 조절해 나가면서 천천히 정리 좀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도식됐다고 나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병화, 정화. 자,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관이 되겠죠. 정관. 그죠? 정관이 들어왔어요. 이 천간이라는 것은 결과예요. 이 지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찌지고 볶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천간의 결국은 어떤 결과로 드러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일의 마무리와 결과는 천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볼 때 이 병화라는 것은 정관이잖아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 뭘 해도 나랏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사회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거고 안정적인 직장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하더라도 내 자리가 공고해지면서 내 사업을 원만하게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지에도 뭐냐 하면 정인이잖아. 이 묘목이라는 게 정인이죠. 그래서 내년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정관 정인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참 좋겠죠. 그죠? 마음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지지에다 정인이 들어오면 큰 돈을 벌지 않더라도 마음 한 구석이 그냥 편안해진다.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반대로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들어오는 거죠. 편관. 편관이라는 것은 나한테 좀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약간의 중압감. 나한테는 약간의 좀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일복이 좀 많이 생겼다. 특히나 이제 신약한 명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아플 수 있겠죠. 그죠? 뿌리가 약한 이런 정화는 이렇게 개수가 와버리면 이 열이 완전히 다운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그러다 보면 몸으로 친다든가 또 갑자기 수많은 일을 내가 대신 책임져야 될 그런 자리에 놓을 수도 있다. 자, 지지에도 보면 뭐냐면 편인이죠. 편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같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미리 걱정하고 좀 신경 쓰는 그런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편관과 편인이 같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참 마음 비우고 약간 달관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올해는 이러한 기운이 좀 왔구나. 내가 남들보다 2배로 일을 하지 뭐. 그 일도 내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나한테 맞춤형으로 한번 맞춰서 한번 일을 열심히 해보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스스로 나를 잘 도닥거린다면 내년에 이 정화도 내년 한 해를 그래도 무난하게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모토 기토죠. 그죠? 모토 기토. 자, 모토가 볼 때는 정제예요. 정제. 그리고 밑에는 정관이네. 그죠? 정관.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편제가 되겠네요. 편제.
그리고 평관. 자, 정제는 안정감이죠. 그냥 내 자리에서 내 역할과 내 할 일만 따박따박 하면 되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 무토는 월급식으로 나한테 뭔가 돈이 수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겠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지제도 보면 정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토는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사회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토를 보면 기토는 편재죠. 편재는 돈이 안정적이진 않아요. 들쑥날쑥.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왔다가 없을 땐 또 없고, 돈 나갈 일, 예를 들면 신약명 같은 경우에 돈 나갈 일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대신 이제 바쁘다. 편재는 바쁘단 말이에요.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막 쫓아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고, 이 묘목이란 건 편관이잖아요. 나한테는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죠? 쭈삣쭈삣 송곳이 나한테 찌르듯이 그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명에 있어서 약간 남편과의 뭔가 불화라든가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올 수가 있고, 편재편관 재생살이거든요. 몸이 좀 많이 좀 아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만약 신강하고 강한 기운이라면 일을 크게 뭔가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그 말이죠. 이 편관이란 것도 대내외적으로 뭔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뭔가 좀 안정적이진 않잖아. 거기다 편제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토를 가지신 분은 내년 한 해가 굉장히 바쁘겠다. 크게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멀리까지 나아가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경금, 신금이죠. 자, 경금으로 보면 금생수 상관이네요. 그리고 신금으로 볼 때는 식신이네요. 이 상관이란 것은 아이디어맨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도리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를 잘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좀 활용하고 다양화시키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금수상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제 기회를 열어갈 수가 있는 그런 해라고 보고, 자, 밑에 묘목은 뭐예요? 묘목은 나한테는 정제네요. 정제. 그래서 여러 쪽으로 내가 여러 길을 모색해서 결국은 안정적인 그런 월급이라든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뭔가 지혜를 발휘해서 내 삶을 찾아가는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식신이죠. 식신은 내가 이적지 닦아온 기술이라든가 능력이에요. 그것을 따박따박 갖고 왔던 그런 식신, 나만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금생수 수생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편재네, 편재. 편재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 곳에 딱 안정적으로 이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지만, 편재라는 것은 여러 자리를 내가 찾아가지고 물질적으로 내가 욕심을 좀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신은 이제까지 내가 갈고 닦고 왔던 내 능력들이에요. 그것을 내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가 있죠. 임수는 겁재네요. 계수는 비견. 자, 지지해 보면 묘목은 상관.
그리고 이 묘목은 식신. 임수에 있어서 개수는 다방면에 내가 생각을 좀 하고 아이템을 구사하고 머리를 좀 굴려보겠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해서라도 출구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한다든가 함께 나아가서 이러한 상관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관이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돌파구도 찾아보고 수단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목생화, 화의 기운으로 뭔가 결과를 부지런히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겁재는 욕심이에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야. 근데 천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목이라든가 을목, 목 기운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수생목 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겠다. 뒷받침이 된다.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개수가 들어왔네. 비견이 들어왔네요. 나의 동지가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함께 식신적인 행위를 한다. 식신은 꾸준한 거거든. 상간은 여러 가지 또 길을 모색하고, 그죠? 우물을 파더라도 이 우물 저 우물을 다 파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 응용을 해 나갈 수 있는 응용력이라고 본다면 식신은 한 길로 꾸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향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하게 만들어 나간다 그 말이죠. 대신 임수나 개수나 이렇게 수기운이 너무 왕해버리면 도리어 이 묘목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 뭔가 일을 크게 추진하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더딘 거예요. 진행이 굉장히 더딘 거죠. 그래서 지지에도 뭐 상화가 있든지 천간에 병화가 있든지 안 그러면 무슨 정화가 있든지 이런 기운이 좀 강하게 있어야만 이 기운을 목생화 시킬 수 있는 제물로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토가 부동산이잖아요.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냐면 편관에 놓여 있거든. 그래서 아마 부동산이 오르락 내리락 이자율은 좀 높아지고 그런 경기에 약간 악순환은 오지 않겠나. 이거 역시도 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죠? 사실 운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일을 해보려고 이렇게 세웠을 때, 내 내면에서 그런 힘을 세웠을 때 그러한 에너지가 돌고 밖으로 그런 운을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일단은 내가 움직이고 나의 의지와 근기가 있어야만 이런 운도 끌어당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